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이상수 이꼰대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들을 올리다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보게 되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이라도 사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반면에 다른 분들은 지금은 가격이 좀 너무 높으니까 좀 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나는 그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아예 또 지금 사면 안 된다, 부동산 자체를 아예 사면 안 된다, 강하게 부정하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을 제가 이제 접하게 되는데, 오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좀 저도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동산을 내가 사거나 투자를 했을 때 그러면 잃게 되는 것은 뭔지 좀 보고, 그럼 또 반면에 얻게 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가지고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생각대로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기에서 시청자분들이 달고 싶은 의견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면은 그럼 잃게 되는 것은 뭔가, 제가 여러 가지 댓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집값 하락을 했을 때 매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1주택자 입장에서는 비과세 특례가 날아가 버릴 수 있다 라는 점하고, 또 3기 신도시 청약의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라는 요 세 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집값 하락을 했을 때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고 비싸고 또 살 돈도 없다 보니까 집값이 좀 더 빠지고 나면 내가 좀 더 저렴한 집을 살 기회가 앞으로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분명히 기다리실 수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값이 하락한다는 거는 현재같이 대출 규제를 한다라든지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라든지 이런 신호를 주면서 집값을 잡을 것 같으면 지금 정부가 26번, 27번의 정책 내놓지도 않았습니다. 그걸로 집값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정책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집값이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렇게 안정세로 확 접어들 때는 시장에 급매물들이 많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신규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기존에 있는 매물이라고 해도 양도세가 70%, 80% 이게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내 손에 집 팔고 나면 내 손에 20%, 30%밖에 쥐어지지 않아요. 남은 돈에. 누가 이걸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매물에 급매물이 현재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서는 시장 내에서 집값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또 이거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밑바닥 끝도 없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저점이 어딘지 이거 파악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고점도 파악해내기 어렵지만 이 안에 저점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암만 무슨 그 점쟁이 빤스를 삶아 먹어도 이거를 어떻게 제가 찾아냅니까? 저도 못 찾아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산다 그러면 주변에서 엄청나게 뜯어 말릴 거예요. 막 도시락까지 싸 들고 다니면서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너 망하려고 작정을 했냐, 이렇기 때문에 또 그 얘기 들으면 집을 못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가 집도 못 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리스크도 생길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1주택자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재 상태에서 내가 1주택이라고 한다면 비과세라든지 종부세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혜택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특례 조항에 의해서 세금을 좀 적게 낸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저는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한 주택으로만 계속 갈아타기 간다라고 했을 때는 수평 이동밖에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그냥 같은 돈에 세금 내고 취득세 내고 어차피 까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단 말이죠. 나는 분명히 이게 상급지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내가 중급지나 하급지에 있다라고 했을 때 상급지로 분명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갈 때는 당연히 여기에 비용이라는 게 수반이 됩니다. 많은 돈이 필요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지역에 있는 집값이 더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양극화가 자꾸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럼 이 비용을 우리가 월급을 진짜 받아서 따박따박 저축 열심히 해서 그거 모아서 상급지로 이사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있을까요?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집값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던데 그거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여분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주식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뭔가 여기서 투자 활동이 막 일어나서 이런 우리 인플레 되는 거 이상의 수익이 거기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상급지로 내가 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분의 투자가 또 별도로 이루어지는 게 좀 더 필요할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3기 신도시 청약에 대한 기회. 이 부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당연히 날아간다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3기 신도시 청약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가점이라든지 점수, 오랜 시간 동안의 무주택 기간 이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또 내가 많은 부양 가족 이런 여건들이 좋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분들은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청약 받는데도 부담 갖지 마세요. 분양가 밑으로 가격이 빠지는 경우들은 없을 겁니다. 지금의 원체 집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암만 집값이 향후에 빠진다 하더라도 분양가까지 올 일도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청약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청약에 당첨되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청약 점수나 이 부분들 오래된 가점 이런 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특히 1인 가구 2인 가구 돼 있는 분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산들을 많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무턱대고 막연하게 청약을 기다리다가는 정말 내가 청약의 늪에 빠져서 지금 보시면 주변에도 15년, 20년, 25년 이상 무주택으로 가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있는 것들 그분들 여쭤보시면 차라리 그때 그냥 내 돈에 맞는 거 집 살 걸 그랬어.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그 집값 올라간 거나 내가 지금 청약에서 당첨돼서 내가 받을 프리미엄이나 어차피 그거나인데 괜히 내가 고생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면서 비용만 많이 썼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집을 사면은 잃게 되는 부분들이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고 이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도 해보시고 또 댓글로 의견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집을 내가 사면 얻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집을 사면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빌 언덕이 생긴다. 두 번째, 상급지 이동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미래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된다. 이렇게 3가지인데 이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비빌 언덕이 생긴다.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꼰대 느낌이 나죠. 근데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집을 갖게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집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최근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몇 년 동안에 집값 상승하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들 많이 했을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갖고 있지 않았으면 집값이 얼마가 오르든 얼마가 안 오르든 간에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다 필요 없이 이거라도 안 갖고 있었으면 정말 이번 난리통에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 시기에 집을 갖지 못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은 상황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분명히 좀 불안해지는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 일신상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가 또 예를 들어 사업에 좀 안 됐는데 집이라도 한 채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런 비빌 언덕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생각을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상급지로 이동의 기회가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투자들이 좀 병행이 된다라고 하면 자, 여기서 투자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투자에 대한 부분은 내가 예를 들어 2억을 집어넣고 얘가 이제 1억의 수익이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30%는 만약에 뭐 세금으로 나갔다라고 하면 내가 70%는 내 수익으로 얻었잖아요. 그러면 7천만 원 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었다기보다는 내가 부동산 투자 한두 번 잘해서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70%밖에 수익을 못 거뒀는데 다음번에는 내가 여기서 수익도 한 100% 수익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2억을 투자했으면 2억을 벌 수 있는 투자를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공부도 좀 하셔야 될 것이고 이런 투자에 대한 정보도 많이 얻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분명히 가성비가 좋은 투자를 하는 게 내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수익이 커질 수 있는 투자를 이런 부분들까지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이제는 찾게 되실 거고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를 시키시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이거 역시도 집을 한 채 갖게 되면서부터는 이제는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내가 더 상급지를 가기 위한 자금을 만들 수 있겠나, 이런 좀 약간 고차원적인 고민을 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미래 내 집 마련에 대한 기회,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한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6억에서 7억 정도 하는 현재 있는 이런 집들 보세요. 이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요, 가격이 3억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3억 정도에 왜 안 사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면 3억이 6, 7억 될지 몰랐기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3억짜리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입주를 해야지만 이 집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집이 6, 7억이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집을 어떤 식으로라도 사 놓으셨겠죠. 그렇죠. 전세를 끼고서라도. 이 당시에 전세값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 집은 그때 여러분들이 7천만 원 들여서 집을 살 수도 있었어요. 미리 사놨다라고 한다면 당장은 내가 그 집에 못 들어가더라도 내가 5년 뒤나 6년 뒤나 내가 자금 돈이 모아지면은 2억 3천만 원 대출을 끼워서라도 이분 2억 3천만 원 해주고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입주할 때가 됐더니 그때는 3억짜리 집이 아니죠. 내가 들어갔을 때는 6, 7억일 수도 있고 집값이 더 올라서 8, 9억 정도 하는 집이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입주할 때는 이 8, 9억짜리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현재 내가 사는 집이 집값이 예를 들어 6억이나 7억짜리 집을 사는데 이게 10년 뒤에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 비싸진단 말이죠. 예를 들어 9억이나 얘가 10억이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돈이 이렇게 많이 안 들지만 이게 나중에 내가 이 집을 살려고 했을 때는 이 집은 이미 가격이 3억 이상 껑충 뛰어갖고 그때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면 지금 현재 내가 잘 찾아서 사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좋은 아파트를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당장에 서울 안에서 산다는 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집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살 기회가 없고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이거는 현재 아파트 말고 미래의 아파트를 여러분들은 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이 전만 하더라도 재개발 안 됐습니다. 다 해제시키고 재개발 신규로 지정돼서 새 아파트 만들어줄 생각조차 안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 이후 현재부터 앞으로 3, 4년 동안은 재개발 구역이 서울 안에서만 50개에서 60개가 매년마다 생깁니다. 매년마다 50개, 60개씩의 재개발 구역이 생기게 돼요. 결국 새 아파트 만들어지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내가 많은 돈도 없고 새 아파트가 힘들다면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 같은 종류들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서 지금 시기에는 사놓고 갭 투자로 사놓으면 입주 안 하더라도 걔네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재개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향후에는 아파트도 될 수 있는, 미래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을 저는 좀 열심히 좀 하셨으면 좋겠고, 고민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빌라들을 그러면 살 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투자에서도 이 소액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어떤 건지는 알아보고 들어가자고요. 일단 소액 투자 대상에서 현재 재건축이다라고 한다면은 노후된 아파트가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이 노후된 아파트를 사기에는 현재 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고 덩달아서 노후된 아파트들도 앞으로 새 아파트 된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거 역시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좀 투자 금액 자체가 커요. 뭐 쉽게 보면은 저기 강북 쪽에 월계동이나 이런 데 재건축 대상이 되는 아파트만 우리가 골라서 작은 거 하나 살려고 해도 내 돈이 6억 이상 들어갈 만큼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데, 반면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노후 지역에 있는 빌라를 새 아파트로 바꾸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캡처라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노후 지역에 있는 빌라예요. 노후된 빌라가 아니고, 아셨죠?
자, 근데 이 둘 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봤을 때 같은 새 아파트라는 것들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를 사는 것, 많은 돈을 들여서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좀 소액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재개발될 가능성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소액으로 가능한 거는 이런 노후된 지역 안에 이런 빌라들을 사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가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주의사항을 꼭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 꼭 잘 기억을 하셔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재개발을 소액 투자했을 때 주의사항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이 재개발에서 소액 투자라는 얘기는 현재 우리가 빌라를 살 때 무슨 구역이라고 이제 지정이 돼 있는 곳들이 있죠. 얘네들은 10년 내에 아파트가 나올 곳들이 이건 확정이 돼 있는 지역이에요. 정해진 지역. 여기는 이미 프리미엄이 상당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은평구나 이런 서울의 강북 쪽으로 올라가더라도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빌라를 사면 프리미엄만 7, 8억이 붙어 있어요. 이미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가격을 그만큼 많이 주고서 사야 되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쌉니다. 우린 이걸 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현재는 그냥 재개발이 아닌데 앞으로 구역 지정이 될 만한 가능성 있는 놈을 사는 거예요.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투자가 짧아요, 길어요? 장기 투자예요,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하려면 이런 무리한 자금 운용을 해서 영끌 막 대출 잔뜩 갖다 쓰고 이자 나가면서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요. 희한하게 꼭 내가 힘들어서 이걸 빌라를 팔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이 동네가 재개발되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은 내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유자금 느긋이 보면서 여유를 갖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활용해서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노지역에 낡은 빌라 사는 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장기예요, 장기. 아직 구역 지정이 안 된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오래된 빌라 사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집값에 비해서 전세값이 낮아요. 집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안 올라. 내 갭을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큰 돈이 계속 들어가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집이 계속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저도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수리비가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 짜증나요. 재개발도 안 되는데 자꾸 수리비만 들어가잖아요. 짜증나요. 물 샌다, 보일러 고쳐주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 이 동네가 재개발이 안 됐을 때 팔아야 되는데 집이 오래돼 있으면 팔지를 못해요. 내가 팔고 싶어도 사람들이 집을 안 사가. 그러다 보니까 환급성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이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거랑 반대, 노후된 지역에 들어가지만 내가 들어가는 빌라는 신규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성이 담보가 돼 있다. 이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소문난 지역, 뻥튀기 된 가격. 일단 지역에서 막 도장 열심히 받아놓고 있는 지역들 중에 물론 싼 데도 있어요. 도장을 서울 안에서 열심히 받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아직까지 저렴한 지역,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은 이게 가격이 그냥 3, 4억 이상이 위로 뻥튀기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무슨 구역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문나서 도장 찍었다라고 해서 이게 다 재개발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걸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을 잘 좀 기억을 하셨다가 투자하실 때 잘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주의사항들 숙지가 잘 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기회만 잡으시면 돼요. 누구에게나 엄청난 기회가 열려버렸습니다. 어디서요? 서울에서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서울시에서 공모를 한 서울시의 신속통합계획 민간 재개발 이런 구역을 사전 공모를 받았어요. 신청하세요 라고 해서. 그랬더니 무려 24개 자치구에서 102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앞으로 요번에가 1차지만 앞으로 2차, 3차, 4차, 5차까지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102개 더 자꾸 늘어나게 될 거예요. 자, 늘어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102군데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재개발이고 뭐고 아직 뭔가 시작을 안 한 무슨 재개발 구역 이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지역인데 만약에 이 안에 11군데 지역에 포함이 됐다. 용산에 11군데, 그 다음에 성북구에 11군데, 은평구에 11군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샀는데 이 용산 안에 11군데, 성북구에 11군데, 은평구에 11군데 속에 들어가 있다면
이 동의서가 거쳐지고 서울시에 신청 들어간 것만으로도 가격이 1차 상승을 합니다. 이게 1차로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안에서 추린단 말이죠. 이 안에 102개 중에 25개를 골라내요. 그럼 이 25개 속에 들어가면 이제 2차로 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이게 예정구역에서 이제 본 구역이 지정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이 사업이 진행하면서 가격이 또 뛰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3차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시점에 들어가서 투자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큰 가성비 높은 수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어디냐면 아직 아무것도 아닌 재개발 아무것도 아닌 이 시점에 들어가서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까지 가져가는 게 여러분들 최고 가성비 높은 투자가 되고, 이때 재개발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는 시세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재개발 안 되더라도 이 지역에 내가 역세권에 깨끗한 이런 신축들이라고 한다면은 역세권에 있는 신축들을 그때 다시 팔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란 많이 줄여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투자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앞으로 3년에서 4년 동안은 이런 1차, 2차, 3차 상승을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큰돈 안 들이고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소식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꽝꽝꽝 해주시면 이 소식 빨리빨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